안녕하세요. 역사랑 동아시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운동의 첫 번째 파트, 우리 한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1894년에 전개가 되었던 제1차, 2차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 청일전쟁 을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동학농민운동인데 여기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는 서학, 즉 천주교에 반대되는 뜻으로서 최재우라고 하는 인물이 이 동학을 창시하게 되고 그 사상적 기반에는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평등 사상과 후천개벽, 나중에 하늘이 열려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던 종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러한 동학이 어떻게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도 고부에는 탐관 오리의 대명사인 조병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부 군수로 부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만석보라고 하는 농업용수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고부 주민들을 강제로 노동과 노역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농업용 저수지에 물을 쓰게 대한 대가로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이러한 수세를 가혹하게 거둔다든지라는 등등, 또는 자기 아버지의 기념비를 짓기 위해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거두는 등등의 가렴주구와 부정부패와 수탈을 일삼게 되니까 이때 화가 난 고부 주민들이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고부 농민 봉기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고부에서 사태가 심각하게 되자 조선 정부에서는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인물을 고부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핵사가 어떤 직책인가 봤을 때 어루만져주면서 꾸짖을 것은 꾸짖어주는 벼슬이라는 뜻으로 대체로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들을 달래주는 역할로 이 안핵사가 파견되게 됐는데, 이 이용태라는 인물이 화가 난 이런 고부 주민들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역모죄를 씌워가지고 사람을 체포하고 그 가족까지 들어가 버리는 그런 횡포를 일삼게 되니까 이때 녹두장군 전봉준 등등이 중심이 돼서 백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두 가지의 기지를 내걸고 나서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일반 민들을 구한다라는 뜻의 반봉건적인 구호와, 또 하나는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일반 민들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는 반외세적인 성격을 함께 내세워서 1차 봉기에 나서게 됩니다. 그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조선 관군에 맞서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어서 황용촌이라는 곳에서도 관군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되고, 나중에는 파죽지세로 서울로 또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동학농민군이 이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이 전주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로 봤을 때 전주이시 당시 왕족들의 본가이기도 했고 상당히 규모가 컸던 성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런 전주성이 점령당하게 되자 결국 조선 정부가 당황을 하게 되고 청나라에 파병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큰 무리수를 두게 되거든요. 그 이전 역사를 봤을 때 임오군란 때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게 헬프미를 요청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엄청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약 10여 년 뒤에 또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쳐들어가서 조선이 망하든 안 망하든 아니면 이들은 무찌르든 우리나라 안에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결하고 끝내야 되는데 외국 군대를 부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청나라에 파병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청이 조선, 우리나라 아산만에 출병을 하게 되자, 그런데 뜬금없이 일본도 우리나라의 제물포, 현재 인천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그 이전 1885년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을 했던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일단 조선에서 청일 양군이 공동 철수를 하고, 하지만 이 청일 양군 중에 하나의 군대라도 조선에 출병할 때는 서로 통보해주자, 알려주자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가 조선에 간다는 것은 약 9년 동안 비어져 있던 청일 군대의 싸움이 다시 한번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이제 다시 커질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통보를 받은 일본이 하나의 명분을 낼 거겠는데, 하나는 공사관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거류민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을 내걸게 됩니다. 1882년 이모곤란 때도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 사람들이 죽었었고, 갑신정변 때는 화난 군중회에서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불상사를 다시 한 번 더 막기 위해서 공사관을 보호하고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에 출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도 제물포에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정답이나 문제 등을 봤을 때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도 함께 파병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텐진 조약은 통보의 기능만 있지 출병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수중에서는 텐진 조약에 의해 일본도 조선에 출병했다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인지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청이 조선에 출병하자 일본도 조선에 출병을 하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전주에서 화해의 조약인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청나라와 일본이 약 9년 만에, 약 1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게 난리를 친다는 것은 우리 조선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로 동학농민군이 정부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2차례 정도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동학농민군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전주 화약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을 봤을 때 동학농민군은 자진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라고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폐정개혁,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개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동학농민군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나라, 일본 양군은 조선에 주둔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조선 정부가 이렇게 청나라라 그리고 따라 들어온 일본이 들어오게 된 목적을 봤을 때는 이런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들이 들어왔지만 이들이 자진 해산했으므로 이 청일 양군은 우리나라에 주둔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후에는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동학농민군이 자진 해산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 청나라, 일본, 특히 일본이 조선의 내정개혁을 명분으로 철군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일본은 어떻게 하면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명분을 찾고 고민을 하다가 조선의 내정개혁을 삼게 되거든요. 청나라야 우리 함께 조선을 개혁시켜볼래 제안을 하지만 청나라가 결국 거부하게 되고 아싸! 드디어 명분을 잡은 일본이 드디어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경복궁을 점령을 하겠다. 이후에는 가보개혁 등등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국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게 되고 나중에는 1894년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청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군이 우리나라 궁궐을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해서 두 나라가 싸움을 벌어지게 되니까 다시 한번 또 동학군이 재봉기 2차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들이 논산에 집결하고 난 다음에 북상 서울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때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약간 잘 들여진 훈련 그리고 서양 근대식 무기의 공격을 받고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녹두장군 전봉준이 체포되고 처형되게 되면서 진압이 되게 되는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사이에 있었던 청일전쟁에 대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기 풍도라고 하는 아사만 앞바다의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청군함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를 풍도해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청나라 사람들 1200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전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정식적으로 선전포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거든요. 일단 먼저 이 육지인 평양 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게 됩니다. 이어서 이 황해해전에서도 또 일본군이 북양 함대를 격파하게 되거든요. 이에 대한 파죽 기세로 이 랴오뚱 반도에 위손을 점령하게 되고 이어서 산둥 반도에 위해위를 점령해 나오고 나중에는 타이완까지 침략을 하게 되니까 결국 청나라가 항복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청일전쟁에서는 이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95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되거든요. 청나라 일본이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 수고했습니다. 청나라 안녕, 일본 안녕,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끝낼 일은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전쟁의 승자고 누가 배상금을 물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 전후 처리를 위해 일본 시모노세키 모여가지고 결국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청이 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먹겠구나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땅들을 할양하게 되거든요. 먼저 이 랴오뚱 야호강 동쪽의 이 요동반도, 이 랴오뚱 반도를 일본에게 할양하게 되고 또 하나를 봤을 때는 대만인 이 타이완도 일본에게 넘어가서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후 제도를 또는 팽후 제도를 일본에게 할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청나라가 일본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약 2억량 가량이 일본에게 지급되게 되는데 이 정도 돈을 봤을 때 일본 예산의 4년치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반은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군비라든지 산업을 성장시켜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되니까 그에 대한 의의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약 2000년간 지속이 되었던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되게 되고 일본이 섬나라의 작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종주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청일전쟁의 의의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계속해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일본이 청나라의 랴오뚱 반도를 먹었다고 하니까 이때 세 나라가 일본에게 간섭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가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러시아를 주도로 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러프독 3독이 일본에게 딴지를 걸게 되는데 특히 이 러시아가 주도로 해서 일본에게 딴지를 걸게 되거든요. 당시 만주를 탐내고 있던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하게 됐던 러시아가 그러한 요동반도가 일본에게 넘어갔다 자기에게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이끌고 나서 일본에게 말하기를 야 일본 요동반도, 이 랴오뚱 반도를 청에 반환하고 포기해라 이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근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굴복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무서운 나라거든요.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이!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는 언젠간 죽이고 만다, 무찌르고 만다 이런 속에서 칼을 빠득빠득 걸게 되고 결국에는 러일 전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도 미국에게 월시통 체제 등등 미국에 고개를 숙이지만 진주만을 습격하게 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갔거든요. 이렇게 일본이 어쨌든 굴복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 간의 대립이 본격화하게 되고 그게 터지게 되는 게 1904년 러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러시아가 위손이라든지 이 다롄을 먹어버리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1908년이 아니라 1898년에 먹게 되는데 이에 따라 갈등이 더욱더 증폭되게 됩니다. 그리고 1899년에는 우리나라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한청 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여기서는 수호통상, 즉 무역에 관한 조약이었는데 이때 대한제국과 청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수립했다라는 의의가 있으니까 청일전쟁의 결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러일전쟁, 의화단운동 등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